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저희 두 명만 이름을 얘기했다는 건 오늘 간만에 게스트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스튜디오에 굉장한 훈남이 앉아 계십니다. 굉장한 훈남까지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요. 찾아보잖아 사람들이. 네. 근데 뭐 그냥 훈남. 아니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그 사진이나 영상은 훈남으로 나오던데. 그 본인도 본인 외모에 좀 자신 있으시죠? 전혀 없죠. 예. 방송 기자분들 중에 또 이렇게 훈남들이 진짜 리얼 훈남들이 많이 계셔서요. 네. 자, 오늘 게스트로 모신 분은 최근에 고작 이 정도의 어른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펴낸 남영석 기자님이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MBC 기자인데 지금은 휴직 중이시라고. 네, 지금 휴직하고 춘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남이라고. 방송 기자는 다 기본적으로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 아닌데. 근데 실제로 예. 본인이 내가 어디 가서 처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사실 키가 좀 작고요. 예, 얼굴이 좀 커서. 아니, 되게 커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얼굴이 커 보인다고? 그 효과가 좀 키도 있어서 커 보여요. 기본적으로 앉아 있을 때는 얼굴이 커서 커 보이는데 그렇게 말했잖아 지금 연결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 덩치가 좀 있어 보여가지고 덩치가 있어 저는 보여요. 키가 큰 걸로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는 조금 더 자신감이 약간 상승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특히 한국만 그런지 외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잖아, 외모를. 여성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성은 남자보다는 좀 아닌 것 같던데. 자, 책걸상 듣고 계시는 남녀 청취자 여러분, 우리 평균 평균 이상이라고 이상인지. 생각하나요? 아니라고. 아니, 다들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특히 굳이 남성과 여성을 따지자면 남성 쪽이 그런 비율이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잡벅이 많죠. 네. 심지어 나도 거울 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거든. 저는 요새 거울 보면서 흠칫흠칫 놀라요. 왜? 아니, 제가 2년 동안 메이크업을 하고 다녔잖아요. 코로나 방송하는 코로나 방송을 거의 매일 하는 바람에 2년 동안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다가 최근에 코로나 방송이 없어지면서 오랜만에 본 모습 보고 본 모습을 보고 거울을 보고 흠칫 맞아, 이게 내 얼굴이었지 하면서 놀랍니다. 자, 우리 남영석 기자님이 혹은 남영석 작가님이 자기가 방송에서 리포트는 많이 해봤는데 지금 네.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대본도 없는 방송에 오는 건 좀 낯설잖아요. 예,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얼어 아까 계세요. 얼어 있어요. 긴장한 것 같아요. 제가 또 방송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휴직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긴장한 게 아니라 저기 엘리베이터부터 타는데 4층을 누르는 손가락이 제가 보이잖아요. 귀여워. 이 손가락이 약간 떨리더라고요. 아니 무슨 방송 기자를 10년이나 한 사람이 카메라도 없는데 여기는 마이크밖에 없는 데서 떨고 그래요. 참. 아니, 그 책이랑 너무 약간 비슷해가지고 뭔가 되게 흐뭇한 미소가 막 절로 지어지는데요. 책을 보면은 사람이 뭐라 그럴까, 그 좀 거친 방송 기자 특유의 야성미 이런 건 조금 없어 보인다. 그 좋은 의미로 하는 거예요. 우린 둘 다 어쨌든 신문 기자잖아요. 말하자면 글 쓰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중에서 이제 굳이 따지자면 약간 잡놈과가 있고, 뭐 잡놈과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약간 선비과가 있다면, 우리 남 기자님은 선비과에 좀 더 가까운. 맞지 않나요? 아니, 그건 잘 모르겠고. 네. 그 신문 기자하고 방송 기자는 그냥 신문 기자가 조금 더 이렇게 내향적이고 약간 소심하고 조금 뭐 내가 그쪽이니까 점잖고 뭐 이런. 신문 기자도 신문 기자 나름이에요. 평균적으로. 이상한 기자들 엄청 많아요. 방송 기자는 조금 더 좀 와일드하고 막 좀 성격도 좀 급하고 뭐 이렇다고들 흔히 업계에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남 기자는 약간 신문 기자 같은 느낌이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변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기자 생활이 한 10 몇 년 차 이제 됐는데 13년 차가 됐는데요. 처음 몇 년 동안에 제가 신문 기자 때는 이게 좀 웃긴 말인데 지금은 쓰면 안 되는 뭐 일본 용어지만 그 사회부 기자를 보통 사스마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초반에. 그러니까 경제지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었죠? 머니투데이의 경제지에서 조금 하다가 근데 아예 퇴사를 하고 이제 다른 직종으로 바꿀 걸 준비하다가 이 신문 기자가 덜컥 돼버려서 신문 기자로 어떻게 보면 정식 입사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신문 기자? 예. 어느 신문사에서 그러면 기자 생활 시작하셨던 거예요? 이제 2009년 말 10년 초에 중앙일보에서 2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은 그 MBC에 있는 오연석 기자라는 분이랑은 정반대 길을 간 거네요? 그렇죠. 근데 오연석 기자는 조선일보 있다가 MBC 있다가 지금은 중앙일보가 있는데. 그렇죠. 남 기자님은 중앙일보에 있다가 MBC로 옮기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벌써 뭐 11년 전에 2011년 가을에 옮겼는데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방송 기자만 한 10년쯤 한 거고 전체 기자 경력은 한 13년? 한 3년 차 정도인데요. 또 휴직을 또 1, 2년 했으니까 그리고 또 MBC가 파업을 워낙 많이 하는 조직이어서 그런 거 다 떼고 나면 생각보다 방송 기자 경력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 곳의 언론사에서 800여 편의 기사를 썼지만 세상을 뒤흔든 특종을 낸 적은 없다. 저자 소개의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말인데 세상을 뒤흔든 특종을 낸 기자는 뭐 굉장히 드무니까. 제 앞에 또 있으시잖아요. 세상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 그냥. YG,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MBC 이야기를 했으면 약간 세속적인 기준에서는 그 독자들의 관심을 확 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제가 사실은 그 MBC라는 타이틀을 그 출판사에서 홍보할 때 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빼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가 이랬다 다 같이 책이 안 팔리면 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출판사에서는 그냥 맘대로 해주세요라고 말을 바꿨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 편집자나 마케터가 홍보 포인트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웬만하면은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MBC 기자가 책을 썼다 그러면 뭐 한 권이라도 더 팔려? 아니 예를 들어서 책날개를 딱 폈는데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MBC라는 경력 자체가 조금 경력 자체가 뭐 약간 뭐 눈에 띄는 경력이잖아요. 책 판매 그렇게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기자를 지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자를 지망하는 친구들,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네, 제가 저는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상대로 강연을 종종 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직업 세계를 묘사한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읽어보라고 권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 남 기자님 책을 읽고서 기자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남영석 기자님께서 쓰신 고작 이 정도의 어른이라는 에세이집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권하고 다니려고요. 감사합니다.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게 책 자체도 그렇고 제가 물론 그런 걸 쓰면은 제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제 자신에 비해 항상 좀 큰 옷을 잘 입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직장도 그렇고 뭐 특히 직장이 제일 크죠. 근데 뭔가 이게 일기 형태 또 반성문 형태 이런 글인데 그 글의 제일 앞에 제가 정말 뭐 자격이 있는지 정확히 제가 확신하지도 않는 그런 저의 큰 옷을 먼저 내세우는 게 그 독자분들한테 이 책이 아주 정말 온전하게 그 읽히는 걸 방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타이틀은 다 빼긴 뺐어요. 저는 뭐 MBC 기자가 에세이 썼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더 팔릴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것도 또 MBC 기자 나름이어서 예를 들어 뭐 MBC에 좀 유명한 기자분들도 있고 아나운서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더 팔리겠고 저라면은 뭐 저 사람은 누구야? 뭐 이렇게 했을 테니까. 그 방송 기자를 뽑을 때는 아무래도 면접관들이나 그 인사 담당자 높은 분들이 얼굴도 볼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 보도국 분들 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 포함해서
지금 선배들 못생겼다고 디스하는 겁니까? 디스는 아니고 제가 중앙일보도 다녔잖아요. 그 외모 평균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차이가 나진 않은 거. 저 얼굴로 어떻게 방송 기자가 됐지? 이런 선배들이 많다. 이런 얘기 하는 거네요. 그런데 예. 카메라 테스트나 발성은 보는데 면접할 때. 네, 발성도 보고 뭐 카메라 테스트도 보는데 물론 뭐 이렇게 너무 보기에 거북하면은 모르겠는데 네. 세상에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자,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책은 저분의 지금 첫 번째 책이죠.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이고 첫 번째 에세이인데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1년 넘게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책을 쓰려고 휴직을 한 것인지 뭐 휴직은 왜 했으며 언제까지 휴직인지 이런 얘기부터 좀 해보죠. 책을 쓰려고 한 건 아니고요. 책을 쓰다 보니까 휴직을 하게 결심을 더 했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19년 한 3년 정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어떤 불현듯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매주 이렇게 글을 써보자. 옛날에 내가 매주 일기를 쓴 사람이었으니까 그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그때처럼 한번 매주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 돼보자라고 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글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쪽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확증 편향인가요? 일종의 그쪽으로 자꾸 사람을 잡아당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만 이렇게 냅다 해놓고 뭔가 정말 성찰의 기회도 안 갖고 다른 삶을 향해 도전도 안 해보고 뭐 말만 그냥 하고 마는 것도 평소에는 막 똑같이 않는가. 살다가 컴퓨터 앞에만 앉았을 때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의 글을 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에 좀 점성이 좀 늘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게요. 어떻게 그렇잖아.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제가 사실은 그렇게 좀 느끼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방송기자 보도국에서 쭉 있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MBC가 워낙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직이라는 내외적인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비보도국으로 발령이 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콘텐츠 기획하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거기 굉장히 근데 또 이게 전화위복이 되었던 게 거기서 정말 새로운 경험을 또 많이 하고 또 그랬겠지만 제일 좋은 경험이 뭐였냐면 제가 늘 이때까지 있던 보도국이란 부서가 전부 기자들만 우글우글하고 뭐 정규직들만 또 우글우글하고 뭔가 세상의 주인은 나야 나 이런 분위기. 약간 그런 네네. 자기 확신과 자기의 가득 찬 사람끼리 그 자기와 자기 확신으로 경쟁을 벌이는 그런 정글 같은 조직이었는데 거기서 약간 비껴나 있는 조직을 보니까 지금은 당연히 이런 뉴미디어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가 굉장히 위상이 커졌죠. 근데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밀려난 그런 전체적인 무기력한 정서도 흐르고 그다음 조직도 대부분은 뭐 비정규직자들이고 뭐 굉장히 제가 어떻게 보면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부서에서 몇 년을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령대도 좀 낮았다면서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제가 뭐 연령대가 보도국에서는 한참 아랫기수 기자였는데 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저보다 젊고 거의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그리고 대부분 여성. 이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랑 몇 년 동안 섞여 살면서 이게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삶의 내가 일부만은 누리면서 살면서 굉장히 삶을 다 아는 척, 기자는 또 다 아는 척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기자 독이 빠졌구나 거기서. 그렇다고 그런 쉬운 표현이 있었네요. 와, 제가 이렇게 길게 말했는데 기자 독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기자 독. 이렇게 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 좋은 표현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기자 딱 감이 오죠. 기자 독. 네, 그걸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자 독이기도 한데 더 확장하면 뭔가 이렇게 정규직 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뭐 화이트 칼라 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 화이트 칼라 다 화이트 칼라시지만 이렇게 좀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정말 중심이 되는 세상이 아닌 경험을 좀 하면서 진짜 나 잘난 맛에 한 10년 쭉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동안 나의 실체를 잘 모르고
너무 건방 떨며 살아왔구나라고 뭐 느끼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나요? 말씀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감상을 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아예 이 생활에서 조금 벗어나 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든 거군요. 그 네, 책을 맞습니다. 책독이 오른 거지. 책을 한 권 써야겠다. 네. 사실, 그러면은 예. 어떤 명목으로 회사에는 휴직을 하신 거예요? 아, 이게 뭐 정확히 또 말하기는 또 그런데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그 휴직들이 좀 종류가 모아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예, 있죠. 그 종류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안식월도 좀 있고, 네. 예, 그래서 이런 저런 거를 다 모아서 한 번에 써서 어쩐지 예, 길게 쉬고 있더라니. 1개월 정도 휴직 기간이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아이러니다. 예. 그 일하서 정규직으로서의 누리는, 성찰을 정규직으로서의 반성을 하면서 책을 쓰는데 그 정규직만 큰 할 수 조직 있는 정규직만 다 누릴 수 있는 누리고 거를 쓴 거죠. 그 한 챕터 마지막에 추가하지 그랬어요. 네. 내가 이런 거 쓸 수 있을 만큼 길게 휴직한 것도 반성한다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쭉 반성 모드잖아요. 네. 이게 제가 거기까지 성찰을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쓰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쓸 능력도 있는데 쓸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21개월짜리 휴직. 참 부럽긴 하네요. 이제 몇 달 남았습니까? 이제 5달 남았습니다. 음. 6달이네요. 6달. 자, 그런데 그 휴직 기간 동안에 책을 한 권 써냈으니까 이건 진짜 알차게 보내신 거네요. 근데 책만 쓴 게 아니라 춘천에 가가지고 뭘 했어요. 이거를 시한부 공유 서재? 라는 거를 이제 차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아무 연고도 없는 춘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원래 춘천이 고향은 아니신 것 같고 네, 서울 토박이입니다. 그 춘천 가서 이 60년 된 폐가를 고쳐서 만들었다는 첫 서재 이거는 뭐예요? 그게 이 공유 서재라는 거를 한번 저랑 이제 아내랑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휴직을 하자. 일단 휴직을 하자는 건 결심을 했고 그다음에 휴직을 해서 아내랑 그걸 맞췄어요. 우리가 정말 내 삶의 가장 그 모양이라 그래. 내 삶의 모양을 가장 닮은 삶을 한번 살아보자. 도대체 내가 누군지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서로 당신은 뭘 좋아하냐, 뭐 당신은 뭘 하고 싶냐, 이런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뭘 할 거냐 이런 거를 서로 맞춰봤는데 아내가 그림책 테라피스트 활동을 좀 하거든요. 그림책으로 사람 마음을 좀 치유하고 그림책 강의도 하고 그래서 본인은 그 그림책의 세계를 좀 확장시키고 싶다고 하고. 저는 책을 이제 죽도록 읽고 쓰고 싶고 옛날에 소설가의 꿈도 있어서 뭐 그런 이 픽션도 쓰고 싶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둘이 이제 공유 서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 폐가를 하나 사서 고쳤어요. 춘천이라는 도시를 이제 저 여행 다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도시를 선정해서 고쳤는데 고치고 뭐 사고 하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폐가를 사고 네. 심지어 고쳤잖아요. 예. 그게 진짜 만만한 돈이 아닐 텐데. 이게 등기부에는 그게 주택으로 돼 있어요. 그 근린생활 시설 가게니까요. 예. 아유,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시구나. 예. 아니 그런 거 하나 잘못 사면 1가구 2주택 뭐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세금 많이 내는데. 다행히 다 네, 제가 네. 했고요.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규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린 게 이게 참 딜레마인 게요. 그게 다 이제 제가 당장 목돈이 없으니까 신용 대출로 전부 다 그거를 사서 고쳤는데 그래서 뭐 딜레마인 거죠. 저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게 거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 이 가게를 유지하려면은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고 신용 대출이니까 다시 서울로 컴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서울 회사를 다시 다니면 이 가게를 유지를 못하고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래서 서재를 만들었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사람들한테 개방해서 이거를 좀 사람들 놀러 오게도 하고 뭐 이렇게 책 읽는 사람들한테 한 몇천 원 정도의 공간값을 좀 받자. 그러면은 우리가 드린 돈은 그냥 우리가 드렸다고 쳐도 최소한 유지비라도.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 대출 빚이라든지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좀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는 북카페 같은 거예요, 그러면? 북카페인데요.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이상하다고 그래야 되나? 북카페 겸 또 다락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 분씩 주무시다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분씩. 근데 그분들한테는 밤에 숙박이 된다고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그 숙박비를 안 받고 숙박비를 5년 뒤에 받기로 약속을 하고 5년 뒤에 돈이 아닌 것들로 숙박비를 받을 테니까 미리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거기다가 모셔 일주일에 한 분씩 이렇게 모셔요. 이거 책 한 권이 또 나오겠는데? 사실 이게 일주일에 한 분이라는 거는 한 명이 일주일 동안 거기 산다는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주로 예술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자기 창작 활동을 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조식 줍니까? 아, 조식은 못 주고요. 대신에 아침 커피는 한 잔씩 내어드려요 저희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분들이 다 한 명 한 명의 사연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5년 후에 무엇인가로 갚으면 그 갚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테고. 우리 얼마 전에 방송했던 헌책방 기담 들었어요. 예, 네네. 김성근 작가님. 네. 예. 그분이 이제 책 찾아주는 수수료로 이야기를 받았는데 네네. 그 공유 서재는 일주일 재워준 값으로 이제 나중에 뭔가를 다른 방식으로 받겠다. 네, 돈을 못 맞습니다. 받는 게 저희 아마 숙박업 등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아, 숙박업 등록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애초에 이제 그렇게 좀 하기로 해서 숙박 시설로 이 허가 내지 않고 돈 받고 사람 재워주고 이러면 아마 그것도 걸릴 거거든. 사회부 기사로 나올 거니까. 예, 돈 안 받은 정확히 거 아시네요. 잘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럼 몇 분이나 지금 들렀다고 하셨어요? 지금 한 60분 정도. 60분? 일주일에 한 분씩. 다 달라요? 오시니까요. 예, 그럼요. 한 명이 두 번 갈 수 없고? 아닙니다. 저희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 약간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 일주일은 너무 길어서 한 3박 4일만 있겠다 이런 건 안 돼요 또? 저희가 월화시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여는데요. 요때 기간 동안 하루를 머물든 일주일 내내 머물든 그분한테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5일 내내 머물다 가시는 분이 주로 많고요. 그러면 한 2, 3일 쓰면은 머물다가 가시는 분도 나머지 계십니다. 2, 3일은 비어 있는 형태로 비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러면 이제 일주일 단위로 그러면 예약을 받는 거네요. 네, 저희가 왜냐면 이불 빨고 뭐 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이게 다 일이죠.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휴일날 월화에 해야 되니까 그냥 일주일 단위로만 딱 받고. 그 이불 빨고 하는 건 누가 해요? 제가 하죠. 예. 아니 진짜? 네, 저랑 아내랑 이제 남 기자님이 많이 해야지. 들어가면서 그리고 누굴 시키겠어요? 아니 혹시 아내한테 뒤집어 씌우고 아내랑 저랑 그 서재 자체도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육아를 해야 되니까 하루는 육아하고 하루는 가게 보는 이 날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60여 분 왔다 가신 분 중에 뭐 이름 밝히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되게 나름 좀 유명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분은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선정된 분들은 유명한 분들은 선정하시진 않고 제가 주로 굉장히 절실한 분들을 많이 이제 선정을 하는데 분들. 아니 그 중에도 지인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인분들은 제가 따로 그냥 오신다고 하면 빼드리는데 뭐 아실만한 분들은 MBC 뭐 전종환 아나운서라든지 네네. 뭐 그다음 오은 시인도 하루 주무시고 가시고 유명한 분 있네. 그분들은 이제 선정이 아니라 빈 초청. 날들 있잖아요. 원래 빈 날. 그분들 이 방송 혹시 듣다가 나는 유명한데 왜 유명한 사람 없다 그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어은 같아요. 시인이 이 방송 듣겠어요. 아니 나도 가서 한 일주일 처박혀 볼까 했는데 난 그렇게 절실하진 않아. 다른 분한테 양보해야겠지. 근데 사실은 그게 책으로 나와요. 다음 달에. 그 이야기가 또 책으로 나와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지난해 또 계약이 돼가지고 먼저 나오기로 했다가 이제 그 출판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사는 어디예요? 난다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책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왠지. 지금 잡아주신 여기라서. 난다는 오은 시인이 혹시 소개해 준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난다 대표님이랑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 사연을 좀 알게 되셔서 오셔서 그냥 원래 사실은 이게 좀 우리 남 기자님 책걸상에 나올 만한 분이 아니네. 난다에서 책을 내는 분은 진짜 그 문학의 인싸 중에 인싸인데. 아니, 전혀 책걸상에 또 인싸 가끔 나오잖아 왜? 가끔 나오긴 하지만은 나오는 지금 김원비, 장강명, 박혜진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첫 책이고 또 RHK에서 나와서 RHK에서 아마도 기자들 중에서 좀 글발이 되고 사연이 있는데 책이 없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책을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다른 언론사의 기자님들 중에도 계약이 되어 있는 걸 몇 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획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남 기자님은 약간 그 출판계랑 이렇게 연이 되게 많이 있으신 분이네요.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었는데요. 브런치에 글 쓴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연락하기 시작했나 봐요. 네, 브런치에 글 쓴 것 때문에 RHK에서도 연락이 오셨고 네. 난다는 사실은 제가 이거보다 더 앞서 여행책을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여행책을 계약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약은 여러 개 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여행책이 계속 미뤄져서 이거 참 어렸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거. 예,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근데 난다 대표님이 요런 이제 애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여행책을 계약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첫 서재를 한번 놀러 오셔서 보신 다음에 혹시 이거에 관련된 쓴 글도 있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글도 쓴 게 있다. 그래서 하셔서 난다 대표님이 유명한 시인님이시잖아요. 김민정 시인. 김민정 시인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연이 있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다 이게 뭐 최근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그 김민정 대표님, 김민정 시인님께서 네. 그 난다 필자를 정할 때 그냥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출판계에서는 약간 매의 눈이 있어요. 매의 눈이야? 예. 이 저자는 된다? 이 아이템으로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직접 그 첫 서재 공인 서재 와가지고 그리고 또 남 기자님의 필력이라든가 댐댐이를 본 다음에 이 저자는 난다 그룹에 끼워도 되겠다라고 픽을 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픽해가지고 계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알기로는. 자, 오늘의 책에 집중합시다. 나오지도 않은 난다 책은 그만하고. RHK 오늘 저기 마케팅 팀장님이랑 점심 먹고 왔는데 이거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 아니 RHK 마케팅 팀에서 뭔가 가서 꼭 말하라고 한 게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어차피 그 다음 달에 난다에서 책이 나오면 그 고작 이 정도의 어른과 그 난다에서 나오는 책은 있어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세트로 다 화제가 되면서 나가죠. 고작 이 정도의 어른. 일단 제목은 책의 컨셉하고 잘 맞아요. 이게 좀 감사합니다. 40대 한 초반 정도의 아저씨, 남자가 내가 참 그동안 잘못한 일이 많구나라면서 이제 반성적 사유를 기록한 책이니까 고작 이 정도의 어른 좋은데 제목은 누가 정했습니까? 제목은 사실 브런치에 있던 제목 제가 있는데 거기도 매거진 제목을 정해야 되더라고요. 네. 거기다 제가 정해놓은 건데 이게 일기의 제목으로 썼다가 출판이 될 때는 제가 다른 제목들을 후보들을 막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제 다른 제목도 자신감 넘치고 이제 팔릴 것 같은 그런 걸 썼는데 이 편집자님께서 쭉 보시다가 자기는 고작으로 시작하는 이 제목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더 글을 좋아하게 됐는데 고작이란 말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원래 브런치에 썼던 글 한 편의 제목입니까? 그러면 고작 그 브런치에도 매거진 형태로 그러니까 페이지 제목 자체 페이지 제목이 하나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블로그도 뭐 제목이 하나 있잖아요. 그 제목으로 제가 이거는 뭐 오래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기장 쓸 거니까 이렇게 써야겠다. 하여튼 본인이 정했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정했지만 편집자가 골라주신 제목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남기자님 본인이 원했던 제목은 뭐예요? 그게 저기 안에 부제로 들어가 있는 제목들이 제가 다 좀 후보로 생각했던 제목들인데요. 뭐 잘함과 모자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당연하다는 착각, 어른스럽게 울기 이런 거. 근데 또 편집자의 눈이 지금 생각해 보면 역시 잘함과 모자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고작 이 정도의 어른이 제일 낫습니다. 고작 이 정도의 어른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편집자 말을 들어야 여기 있는 된다고. 모든 제목 중에 고작 이 정도의 어른 제일 좋아요. 다행이네요. 이 책을 꿰뚫는 컨셉은 어른 되기의 어려움과 반성이죠. 그렇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네. 사실은 뭐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 이 책을 보통 주로 책에 대해 타겟이 약간 여성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책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남성 중에 특히 모든 남성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 남성끼리의 그 회사 생활에서 경쟁이란 게 자꾸 이렇게 자기애와 자기애를 혁신시키는 방향으로 자꾸 성공을 시켜야지 여기서 살아남는 그 리그에 좀 들어가게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리그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그 리그 밖에서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하고 자기애보다는 타인에 대한 공간을 마음으로 넓혀가고 이러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좀 출판에 동의한 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그 타겟 대상들이 책을 참 안 읽어가지고. 안 읽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제가 여기 책에도 하나 썼는데요. 여기 조금 그렇게 쓴 게 있어요. 이 책의 가장 큰 모순은 이 책을 안 읽어도 되는 사람들이 읽으면서 반성하고 이 책을 읽어야 될 사람들은 한두 줄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이러고 그냥 덮을 거라서 사실 대부분의 책들이 많이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네요. 네. 예. 그 책에 이제 나온 구체적인 에피소드들 재밌는 거는 몇 개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볼 텐데 네. 저는 보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여사친하고 예. 프랑스 어딘가를 며칠 동안 여행하는데 아내가 허락했다. 이거 아내 아닙니다. 지금은 아내인 네.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 애인. 어쨌든 애인이 허락했다. 여사친하고 며칠간 여행하는 게 지금의 와이프랑 그때 애인은 동일 인물이죠.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른 사람이면 그게 동일 인물이 아니면 책에 썼겠어. 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네. 참 이 책을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만이 볼 수 있는 건데 참 그걸 많이 지적해 주셔서 괜찮았어요. 이거 진짜로. 예, 그래서 좀 이 책을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셨구나라는 감사함과 함께 그랬는데 그게 어떤 테스터입니까? 이게 그 얘기 안 하면 끝까지 안 읽은 거고 일종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많이 다 읽었죠. 그 와이프 분께서. 그럼 브런치 이게 낼 때마다 매주 낼 때마다 제가 아내한테 왜냐면은 옛날 애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근데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게 저도 뒤늦게 좀 학습된 거라서 그런 게 잘 없어서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잘 몰라서 이 아내는 굉장히 그런 거에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사실은 이거를 책에 안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브런치에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뭔가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공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지금 책에까지 실은 거 혹시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뒷부분에 있는데 한 번은 내가 오랫동안 사귀던 애인과 헤어지고 난 뒤 에스네 고깃집에서 모인 적이 있다. 술에 잔뜩 취해 눈물을 찔끔거리던 나를 친구들은 마냥 놀려댔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거 영감한데.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이 글을 한 편 한 편 쓸 때마다 그 공감 능력이 혹시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아내한테 이거를 이렇게 릴리즈해도 되겠냐고 제일 마지막에 검사를 맡아요. 그래서 아내가 오케이 하면은 올리고 이거 고쳐라 하면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오케이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내한테 나 지금 오늘 밤에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밤새 무슨 게임하고 와도 돼? 라고 했을 때 그러시든지 가? 놀다 와. 이게 이제 허락이 아닐 수도 있잖아. 감정이 이거 경험이 약간 있어야지 이 연기가 나올 텐데 메소드 연기가 아니 원래 저 연극반 출신이라서 경험도 있겠죠 뭐. 경험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많은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갑니다. 오늘 한번 밤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 첫 서재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사가지고 고쳤잖아요. 근데 이제 휴직 기간 끝나면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돼요? 대출도 남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거 계속 궁금하게 대답 안 하면 다음에 고책 내고도 불러주시나요? 그건 책 보고. 책 우리는 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살짝만. 사실은 제가 굉장히 계획적인 인간이거든요. 제이라면서요. 네, 제이입니다. 제이인데 그 결정을 하는 순간에 한번 이 결정을 하는 데까지 내가 계획적으로 하지 말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 거라서 아직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다만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부동산이니까 이게 뭐 오르거나 할 리는 없지만 오를 수도 있지.
뭐 그거는 굉장히 뭐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계획적인 사람들은 또 신락 같은 희망이 잘 안 걸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완전히 무슨 구도심에 버려진 옛집이니까 이것도 부동산이니까 우리 2년 즐겁게 쓰고 그냥 그 비슷한 가격에 팔고 나오면 크게 손해는 없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몇 달을 딱 해보고 다락방 손님들 받고 여기 공간에 애정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아내랑 저는 이제 돌아와서 서울에서 살 비용을 크게 줄여서라도 아니면 이제 좀 서울 외곽에서 살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유지하고 여기 마당에 그냥 묻히는 걸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안 파는 걸 전제로 모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여기가 좀 특별한 곳이라서 그 헌책방 기담 수집가님도 비슷한데 저희가 편지를 쓰고 가면 또 이 공간값도 안 받아요. 근데 이 편지가 붙이지 못하는 사람한테 써야 되는 편지인데요. 그 편지를 저희한테 주고 가면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도 애정이 생겨서 먼 데서도 와서 쓰고 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정말 뭐 몇 달 만에 와서 저희 휴일인데도 알고도 오셔가지고 마당에 앉아있다 갔다 뭐 자기 여기 추억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는 뭔가 저희 게 아닌 게 된 느낌? 약간 정규직 윤성근인데 지금 보니까 아 그런데 헌책방은 아니지만 그리고 기담은 아니지만 공유 서재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책 제목을 따지면 배부른 윤성근 정도로 제가 할까. 근데 윤성근님이 배가 안 부른 게 아니니까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근데 춘천에서 서울로 이제 근거지로 옮기면 거기는 빈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빈집으로 두면은 그 집은 사람을 타서 맞습니다. 금방 집이 낡아지거든요. 공유 서재를 운영을 지속한다는 뜻 아니에요? 안 판다는 거는? 근데 사람이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협동조합 책도 찾아보고 뭐 별 그 경우의 수를 요 몇 달 사이에 처음 1년은 그냥 운영하다가 계속 고민을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똑같은 식의 똑같은 성격의 공간으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사람 있으면은 팔 겁니까? 그러면? 근데 제 생각에는 그분을 팔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원래 산 비용하고 고친 비용하고 거기에 프리미엄까지 얹어가지고 좀 비싸게 누가 팔라 그러면 팔 거예요? 그 비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봐야겠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저 DTI 규제 같은 거 안 받죠? 안 받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 답사하신 다음에 JYP님이 사겠다고 하면은 요 방송 끝나고 마이크 끄고 한번.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남 기자님이 이제 복직하는 직장에 또 파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이게 정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파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파업 기간에 이제 지내야 할 것도 필요하니까. 지금 MBC 파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쯤에 또 MBC랑 관련 있는 게스트 한번 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일주일씩 기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창의적으로 활용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비슷한 생각을 좀 한 게요. 네. 그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가 거기는 물론 주인이 계속 있는 곳이지만 그래서 지금 생각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그거를 한 달에 한 분 정도로 좀 확대를 해서 그분한테 이게 최소한의 관리. 무인 서재를 운영하면 아침 청소와 온도 조절만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관리만 부탁드리고 그냥 무인 서재로 놔두면은 최소한의 돈벌이가 조금은 그래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문단속과.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거든요. 좀 있긴 있죠. 그냥 제 책이 있습니다. 제 책을 그러니까 한 방은 제 책만 있고요, 한 방은 아내의 책만 있습니다. 일단 궁금하긴 하다. 저 지도에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대충은 나와 있던데 춘천에 갈 일이 잘 없긴 한데 그런데 춘천에서 한번 구경 삼아서 춘천에서 그냥 건물만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한 달 살이를 경험해 보겠다라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취사도 있습니다. 됩니까 그러면? 취사는 안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숙박업이라든지 다른 업종으로.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는 거겠지? 대부분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기자.
그거 많이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아니 그런데 어쨌든 잠자리가 해결되면은 뭐 근처에서 소소하게 그럼 사다 먹고 이러더라도 전자레인지 있고 싱크대 있고 이 정도는 있으니까요. 춘천 맛집 전자레인지 싱크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런 형태로라도 유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남영석 기자 인스타 아이디가 남기자입니다. NAMGIZA. 네. JA 아니고 ZA. ZA. 남기자입니다. 이걸로 이제 DM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RHK 또 마케팅 팀장님이 자꾸 떠오르니까 책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으면 끝으로 한 1분 드릴 테니까 나는 이 책은 이런 거다.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일단 혼자서 한번 다음 시간에 또 PR을 좀 해주세요. 우리 다음 수다를 떨 텐데 쉬는 시간 끝나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분 마지막 1분 PR이요. 또 이렇게 판 깔아주시니까 참 어렵죠? 네. 아니 그러면 그냥 다음 시간에 길게 이야기하던지요. 그러면 이거 PR 안 할 테니까 다음 부 꼭 들어주세요. 네. 그럼 자체 PR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은 수요일 날 방송 다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댓글 소개 오늘 생략할까요? 할까요? 조금만 하죠. 네. 안 하면 또 댓글 써주시는 분들이 섭섭해하시니까. 그럼요. 이 임코예요? LM콘가? 하여튼 행복한 탐정 첫 번째 편 들으시고 오늘 왜 이렇게들 재밌으신 건가요? 두 분의 케미가 날로 업입니다. 너무 소중한 방송이라 아껴 듣는데 최근길 졸리는 운전 중에 틀었다가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헌책방 기담 수집가는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헌책방까지 찾아갔었는데 무려 2시간 가까이 걸려서요. 예약을 안 해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었어요. 유유. 꼭 같이 늙으며 방송 이어주세요. 했던 책 또 방송하셔도 저희도 까먹는 거 똑같아요. 요즘 예전 거 다시 듣는데 요즘과 똑같아서 신기할 정도입니다.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나 환경이나 분위기는 원래 조금씩 변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어제 방송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댓글 보고 너무 웃었거든요. 발전이 없다. 발전이 없다는 거네.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요.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다는 걸로. 아니요, 발전할 필요는 많이 있어요. 우리도 오늘 같은 날은 반성 모드로죠.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발전이 없을까 반성해 봅니다. 네, 귀찮아님께서 YG도 JYP즘 동참? 하면서 크크크 웃으셨습니다. 그러길래 내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니 남을 너무 놀려대면 안 돼요 라고 당부해 주셨네요. 저도 읽은 책 까먹는다고 그러게요. 그때 방송에서 이야기하니까 댓글 주셨습니다. 연두 누나님은 송 기자, 우리 송수연 기자 나오면 너무 웃기다고 고정 갑시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댓글 소개하죠. 다른 댓글은 또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 기자님도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